보통 테니스 엘보우의 주된 범인 두 가지 근육은 손가락 쫙 폈을 때 힘줄 따라 올라오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근육, 그 부분이 팔꿈치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CRB라고 하는 손목을 까딱까딱 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같이 통증을 일으키죠. 우리 테니스 선수들 테니스 칠 때 순간 포착해서 딱 치는 거 보면 전완근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거기에 부풀어 있는 큰 근육 두 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엘보우를 자극한다고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통증을 기록하는 통증 백과사전 통증백서 이기훈입니다. 저희 통닥진료실 유튜브 영상 중에 최고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 있어요. 테니스 엘보우 영상이거든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엘보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엘보우를 일으키는 근육과 어디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보려고 따로 영상을 오늘 다시 만들 거고요. 도수의 달인 달쌤이 이 엘보우를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셀프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따로 준비할 거거든요. 쇼츠 영상 링크는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테니스 엘보우가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아픈 결과에만 치료를 하기 때문이죠. 엘보우 통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뼈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다가 주사나 충격파나 여러 가지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픈 부위에만 치료하기 때문에 원인 해결이 안 되면서 잘 낫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원인은 어디냐? 항상 말씀드리듯이 거기에 부착하는 근육이죠.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면 근육이 알이 배기듯이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즐기면서 전완근들의 무리가 많이 왔고 무리가 온 근육들이 탄력을 잃고 단축된 거예요. 그래서 병적으로 단축된 상태,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쓸 때마다 뼈를 과하게 자극하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항상 보는 이 통증의 지도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우리 뼈에 근육이 부착하는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염증성 통증은 대부분 이 뼈의 부착부에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어디가 아프다 하실 때는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근육이 붙는지를 찾으면 대부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테니스 엘보우는 너무 명확하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자리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좁은 부위지만 되게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작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된 건데 보통 테니스 엘보우의 주된 범인 두 가지 근육은 손가락 펴근과 손목 움직여주는 근육, ECRB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손가락 쫙 폈을 때 힘줄 따라 올라오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근육, 그 부분이 팔꿈치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CRB라고 하는 손목을 까딱까딱 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긴 버전, 짧은 버전인데 주로 짧은 버전이 테니스 엘보우를 일으키거든요. 이 근육이 같이 통증을 일으키죠. 우리 테니스 선수들 테니스 칠 때 순간 포착해서 딱 치는 거 보면 전완근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거기에 부풀어 있는 큰 근육 두 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엘보우를 자극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통증의 원인인 근육을 집에서 스트레칭 해주고 마사지만 해줘도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있고 뭉쳐있는 부분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시큰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찾아서 전완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마사지를 쭉 해주시면 이쪽이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바깥쪽 팔꿈치가 아파서 왔는데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우가 아닌 케이스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가 아픈 그냥 테니스 엘보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짚어봤을 때 조금 다르게 짚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엘보우가 있으면 톡 튀어나온 데가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짚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정확히 다시 짚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찾다가 약간 쏙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는 앙코네우스라는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근육인데 이 근육이 팔꿈치 잠금과 잠금을 풀어줄 때 작동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문제가 됐을 때는 튀어나온 부분에 붙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쪽으로 붙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하는 거죠. 이 근육 때문에 여기 팔꿈치 통증 호소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고요. 이런 분들은 이 튀어나온 데다 아무리 잘 치료를 해줘도 원인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플 때 정확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말 딱 튀어나온 데가 아픈지 조금 쏙 들어간 부분이 아픈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쏙 들어간 데서 손 조금 내려서 만져보면 딱딱 걸리는 삼각형 모양의 근육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시큰하고 아플 수 있어요. 여기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많은 게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짚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근육들 속에 숨어있는 회외근 수피네이터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근육이고요. 이 근육도 테니스 엘보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붙고 팔
팔뼈 두 개를 감싸듯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전환 중간에서 상부 쪽이 아플 때, 넓게 이쪽을 그으면서 아플 때는 반드시 이 수피네이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의 역할은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골프 칠 때 수피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해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도 무리가 잘 오고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 환자가 왔을 때 정말 여기만 아픈 건지 여기까지 아픈 건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보 환자 오셨을 때 통증을 유발시켜 보시라고 한 다음에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만 아픈 건지 다른 데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를 같이 찾아서 치료를 해드려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오금이라 그러죠. 이 안쪽이에요. 안쪽 이렇게 두르면서 여기도 좀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두박근 그리고 상완근이 이 속으로 붙어요. 이렇게 보면 이두박근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두박근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 팔뼈의 바깥쪽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박근에 무리가 갔고 아픈 이두박근이 탄력을 잃고 뼈를 과하게 자극하게 되면 엘보뿐만 아니라 그쪽에 속뼈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팔을 굽히거나 힘을 쓸 때 아픈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보통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면 그냥 이렇게 짚기 때문에 엘보만 치료했는데 깨끗하게 안 낫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만져봤는데 내가 이 속에도 좀 시큰하게 아프다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알통 올라오죠. 이 알통 한번 마사지 해보세요. 아프면서 시원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 팔이 끝까지 안 펴져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이게 단축돼 있기 때문에 팔을 당겨서 이게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아프다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두박근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테니스 엘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영상 때문에 저한테 정말 전국에서 환자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아픈 지 얼마 됐는지 그동안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따라서 경과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팔꿈치 쪽에 주사를 많이 맞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손상도 더 진행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근육 치료를 하면서 팔꿈치의 힘줄을 자극을 덜하게 해줘도 이미 손상된 게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또 금방 오신 분들은 원인인 근육을 치료를 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낫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 내가 통증이 좀 느껴지시는 분들은 꼭 이 근육을 체크를 해보시고 집에서 마사지도 해보시고 치료도 이쪽 근육을 꼭 같이 받으셔야 근본적으로 엘보 통증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증을 기록하는 그날까지 통증백서 이기훈이었습니다.